봅시다. 우리 이번에는 188쪽의 경우의 수를 좀 진행해 볼 거고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치면서 이 2학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혹은 통계 쪽이라고 불러주는 줄기와 잇그림, 도수분포표,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2학년 때 배웁니다. 누구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3학년 때는 다시 또 뭐가 배워지냐면 통계 쪽의 단원들을 배워요. 평균, 대표값, 중앙값, 최빈값, 삼포도라고 불러주는 그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편차, 이런 애들을 배웁니다. 근데 여기는 이 경우의 수는 딱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야. 그러면 선생님, 왜 2학년 때 배웠던 게 지금 또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뭐가 더 스페셜해지냐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그 큰 틀은 바뀌지가 않은 채 조금 더 물어보는 내용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고 살짝씩 그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내용들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서 이것들을 새롭게 기호로 정의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걸 조금 다른 생각들로 만들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하던 거랑 똑같다는 거야. 단지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작업들이 조금 있을 거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약간 진도를 속도감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188쪽에 나오는 첫 내용, 사건이라는 것과 경우의 수의 내용이 있대.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말고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내가 이 주사위를 하나 던진 행위야말로 실험이나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한 개 던졌어. 6가지가 있죠. 주사위 눈 하나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에 하나 나오겠네? 그게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험이나 사건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물들을 관찰하게 되었다면 그 친구에서 생길 수 있는 그 가지수를 다 세게 되는 것, 그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우의 수 안에서도 무엇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면 또 다른 사건들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하게 우리가 형사사건이라고 부르면 그 형사사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잖니. 거기서 약간 상해사건, 누군가를 피해를 입혔대. 그거 분류하면 또 우와장창 나오잖아. 혹은 절도사건 하면 그 돈을 훔친 혹은 소매치기 한 것들 왕창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 안에서도 새로운 사건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을 주는 거죠. 그 기준이라고 불러주는 게 예를 들면 나는 짝수의 눈을 원해요. 짝수의 눈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짝수의 눈은 누가 나오는 거야? 2, 4, 6. 이게 경우의 수인 거야. 또 다른 경우의 수. 3가지가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합이 4가 나오는 경우의 수. 다시 이번엔 주사위 눈이 2개 던졌을 때의 사건이야. 그럼 전체 총 36가지가 있겠죠? 그럼 합이 4가 나오는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 3, 2, 2, 3,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각각의 가지수를 우리가 또는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건 또는 B라고 하는 사건, 이렇게 또는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건들을 더해 줄 거예요. 그 총 가지수들을 더해 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지금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이 경우의 수의 내용들을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숫자를 셀 때라던가 그런 거에 감각이 익혀져 있기 때문에
더해진다의 느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어떻게? 용어에 대해서. 또는이라는 말이 있거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그것들의 사건이 따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경우의 수를 더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합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우리가 여전히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을 분류하는데 이런 거야. 아까 전에 내가 상해 사건과 절도 사건이 있대. 그러면 상해 사건과 절도 사건이 막 있을 건데 그게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을 수도 있네. 그치?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A라는 사건 그리고 B라고 하는 사건 A 사건, B 사건 동시에 일어나더래. 그럼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예를 들어보자. 이거 상해 사건, 절도 사건 말고 지금 동현이가 집에 가서 옷장에 여기 위에 티셔츠가 한 3종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바지 종류는 4종류가 있대. 그럼 너희가 위아래 피스를 딱 맞춰서 입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한 개만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 티셔츠만 입고 나가면 바로 잡혀가잖아. 반주만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위에 3개, 밑에 4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세트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12개잖아. 위에 3개를 갈아입을 때 A 티셔츠 입었을 때 밑에 바지 4종류 입을 수 있죠. B 티셔츠 입었을 때 밑에 바지 4종류 입을 수 있죠. C라는 티셔츠 입었을 때도 4종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했니? 방금 전에 곱했잖아. 그게 곱의 법칙입니다. 왜냐면 동시에 일어나잖니.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것들이 같이 일어났을 때는 곱해주는 거야. 아까 동현이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전체 총 경우의 수는 36가지라고 했잖아. 그것 또한 곱해진 거지. 왜? 앞에 주사위 6가지, 뒤에 주사위 6가지 해서 36가지 나온 거.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 감각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따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곱하는 건데 어떨 때? 동시에 일어났을 때. 연속적인 상황일 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따로따로 일어났을 때 또는이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더해지면서 그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는구나, 세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왼쪽의 내용들을 전부 하게 된 거야. 별거 없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끝인 거야, 이게.